저는 수업 영상 찍으러 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문 두 번째 영상 수업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이크도 준비해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영상 찍은 것을 제가 집에서 들어보니까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서 집에 있던 마이크를 가져와서 찍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다시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지난 시간에 수업을 하면서 일과를 보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교과서를 재구성한 내용이어서 1과, 2과, 3과에 나와 있는 문장들을 뽑아서 제가 수업을 했었던 겁니다. 그걸 제가 자세히 보지 않고 교과서 1과에만 나와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해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3과에 나와 있는 내용과 그리고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을 문장을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수업을 해볼까 합니다. 이 자료들도 학교 홈페이지에 한글 파일로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를 다운받아서 참고하면서 이 수업을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도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재구성한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 프린트 자료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수업할 때는 선생님이 다시 여러분들한테 그 프린트된 자료들을 다 한 명씩 나눠줄 겁니다. 오늘은 이제 짧은 문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단문이라 그래서 이렇게 짤막짤막한 문장들로 끊어지는 것들입니다. 문장이 스토리가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짤막짤막한 어떤 교훈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진 문장들이죠. 지난 시간처럼 한번 선생님이 읽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읽을 수 있도록 천천히 끊어서 읽을 테니까 한번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사지 불망은 후사지 사야니라. 한 번 더요. 전사지 불망은 후사지 사야니라. 다음 천하, 지난 시간에 나왔던 천하가 또 한 번 나옵니다. 천하지 소가외자는 유민이인이라. 한 번 더요. 천하지 소가외자는 유민이인이라. 인지 과오의 선아 이 제기즉 불가선이라. 한 번 더요. 인지 과오의 선아 이 제기즉 불가선이라. 다음 여기요. 여기 두 글자씩 끊어 있습니다. 이세 교자는 세경즉 절하고. 여기는 세 글자 읽고 끊어서 읽었죠. 다시 한번. 이세 교자는 세경즉 절하고. 이리 교자는 이궁즉 산이니라. 한 번 더요. 이리 교자는 이궁즉 산이니라. 마지막. 군자 주야요 서인자 수야라. 어디서 끊어 있는지 잘 보면서 따라 읽어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의미상 끊어지는 곳에서 한 번씩 끊어 읽거든요. 다시 한번 보세요.
군자 주야요 서인자 수야라. 수즉 제주하고 수즉 복준이라. 다시 한번요. 수즉 제주하고 수즉 복준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말로 짚으면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앞전일사 어조사지 아니불 이즐망 그렇습니다. 해석을 해보면 앞전이라고 그랬죠. 앞니를 잊지 않음은, 그러니까 약간 의역을 하면 앞니를 잊지 않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기 지자는 원래는 갈지자인데 가다 고 갈지자인데 어떤 뭐 어조사지라고 해서 뭐뭐를 이라고 쓸 때도 있고 또 뭐뭐의 또 그것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는 글자입니다. 나올 때마다 선생님이 그때 알려줄 테니까 익혀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니를 잊지 않는 것은 뒤후 일사 또 나왔죠. 어조사 지 스승사 어조사 야 종결사로 쓰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왔던 글자입니다. 뒤후자라 그랬어요. 뒷일의 스승이니라. 뒷일의 스승이니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앞일을 잊지 않는 것은 뒷일의 스승이니라.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앞일을 살아가는데 어떤 교훈을 삼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앞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시행착오를 겪은 일들을 보고 그거를 보고 다시는 그러한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그러한 시행착오를 겪었던 일들을 보고도 똑같이 실수를 한다면 역사를 배우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천하지소 가외자는, 천하는 지난 시간에 하늘과 땅이라 그래서 온 세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온 세상. 온 세상은 이런 뜻입니다. 자, 천하는 온 세상이죠. 온 세상. 온 세상. 어조사지 바소 할 수 있다 가 두려워할 왜 사람자 그랬습니다. 옛날에 이 글자를 놈자 그랬는데 요즘은 이 글자를 사람자, 것자 그렇습니다. 뭐뭐 하는 것 이렇게입니다. 여기 바소자는 바가 뭔가 바가 우리가 쓰이는 말입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다 하잖아요. 그죠? 몸둘 바소자입니다. 또 뭐 이른 바 할 때도 또 바를 씁니다. 그래서 그 할 때 그 바예요, 바. 자,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천하는 온 세상이라고 했죠. 온 세상에 두려워할 만한 바의 것은 이런 뜻입니다. 여기가 조금 해석이 요즘 말로 하면 어색하지만 의역을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울 만한 것은 뭐냐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의미인데 정확하게 한 글자 한 글자 짚으면서 해석을 하면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두려워할 만한
바의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할 만한 것은 뭐냐? 오직 백성일 뿐이다. 글자의 뜻을 안 해줬네요. 오직류 백성민 말일이 뭐뭐할 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백성일 뿐이니라 해서 이 두 글자를 합쳐서 뭐뭐일 이런 뜻입니다. 뭐뭐일 뿐이다. 뭐뭐일 따름이다. 수거처럼 쓰이는 거예요. 오직 백성들일 따름이다. 그러니까 나라를 통치하는 왕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존재는 뭐냐? 그건 백성이라 이거죠. 이게 지금 왕한테 하는 말입니다. 왕한테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는 누구냐? 그것은 오직 백성일 따름이다. 무슨 재상이 두려운 사람도 아니고 국방부 장관이 두려운 사람도 아니고 오직 백성들일 따름이다. 이거예요. 백성들이 마음을 한번 돌리면 그 왕은 물러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민심을 잘 얻도록 통치를 하라, 이런 뜻입니다. 요즘에도 통용되는 말일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인지과오의선아 그랬습니다. 사람인 어조사지 그릇될 과, 그릇될 오 해서 과오, 잘못이죠. 잘못. 그죠? 또 마땅할 의, 용서할 서입니다. 해석을 해볼까요? 사람의 잘못은, 과오는 마땅히 용서해야 하나, 이런 거죠. 다시 한번,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마땅히 용서를 해야 하나, 이 제기즉 불가선이라. 말리을 이자입니다. 이거는 접속사 같은 겁니다. 접속사. 뭐뭐하였으나, 뭐뭐하고, 앞문장과 뒷문장을 이어주는 역할, 접속사의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있을 제, 몸기, 곧즉, 안입을 할 수 있다가, 용서할 서, 여기 할 수 있다가 나왔었죠? 가능하다 할 때 가짜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있어서는 곧 용서할 수 없다, 이겁니다. 다시 한번, 자기에게 있어서는 곧 용서할 수 없다. 그럼 얘는 뭡니까? 얘는 접속사라고 그랬죠? 자, 다시 한번 얘를 넣어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마땅히 용서해야 하나, 그러나 자기에게 있어서는, 자기 잘못에 있어서는 곧 용서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관대하게 대하고 자기에게 있어서는 엄격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은 지적하길 좋아하고 또 뭐라 하기 좋아하고 잘 찾아내죠, 다른 사람 잘못들은. 근데 자기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웃고 넘어가려고 하거나 관대하게 또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옛날 성현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봄바람처럼 훈훈하게 관대하게 해주고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가을 서리처럼 엄하게 해라, 용서해서는 안 된다 라고 그런 말들을 남겼었거든요. 그런 말입니다. 다음, 이세교자는 세경즉
절하고 써이 권세세 사귈교 사람자. 그래서 써이는 뭐냐? 써 뭐뭐로써 이겁니다. 뭐뭐로써 써. 그러면 이 뒤에서부터 해석하는 거예요. 권세로서 이렇게 됩니다. 권세로서 사귀는 사람은 권세가 기울면 곧 끊어지고 권세세 기울경 곧즉 끊어질 절 끊을 절. 권세가 기울면 곧 끊어지고. 무슨 말입니까? 이게 상대방의 권력이나 상대방의 돈이나 이런 것만 보고 사귀는 사람들은, 이런 의미입니다. 권세로 사귀는 사람들은 권세가 기울면 곧 끊어지고, 어떤 사람이 청와대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뭔가 아부를 하려고 잘 사귀다가 그 사람이 청와대에서 물러나면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권세가 기울면 곧 끊어지고. 이리교자는, 자 여기서 이 글자만 바뀌었죠. 이 글자만. 이거는 이로울리 이기적인 거, 그런 거.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습니다. 해석하는 순서는 이익으로서 사귀는 사람은 이궁즉 산이니라. 이로울리 다할궁. 되게 어렵죠, 글자가. 다할궁자예요. 곧즉 흩을산, 흩어질 산이에요. 흩어질 산. 이로움이 다하면 곧 흩어지느니라. 저 혹시 양재천에 있는 잉어들한테 팝콘 줘본 적이 있어요? 팝콘을 주면 잉어들이 쫙 어디 숨어 있었는지 쫙 모이죠. 그러다 내가 팝콘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물고기들이 빙빙 돌다가 쫙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까 흩어져 버리는 거지. 사람도 똑같습니다. 상대방의 이익만 가지고 사귀던 사람들은 그 이익이 다 해버리면, 그 사람이 돈이 다 떨어지면 흩어지는 거지. 더 이상 그 사람한테 별 볼 일이 없는 거지. 이게 세태라는 겁니다. 세태. 마지막 문장. 군자 주야요 서인자 수야라. 이게 자는 사람자입니다. 그리고 임금군 사람자 배주 어조사야. 임금이란 사람은 이런 거죠. 근데 이건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돼요. 임금은 배유 서인자, 무리서자예요. 무리서, 사람인 사람자. 그래서 서인 그러면 여러 사람들, 모여있는 사람들, 즉 백성을 얘기합니다. 백성은 이런 거죠. 백성이란 사람은, 백성은 무리다. 물 숫자죠. 무리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임금은 배요, 백성들은 무리다.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수죽 제주하고 물수 곧즉 시를 제 배주. 물은 곧 배를 싣고. 강에서, 바다에서 배를 띄워주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물이죠. 물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입니까? 그래서 물은 곧 배를 물에 둥둥둥둥 띄워서 갈 수 있게 만들어주죠.
그런데 수즉 복준이라. 이 글자 어플복자입니다. 어플복. 그래서 물은 곧 배를 엎는다. 그 고마운 그 물이 어떤 때는 배를 전복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게 만들기도 하죠. 이렇게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물은 곧 배를 물에 띄워주기도 하지만 물은 곧 배를 엎어버리기도 한다. 양면적인 존재가 있죠. 근데 여기서 아까 뭘로 비유했습니까? 물은 백성이라고 했고, 그죠? 백성. 배는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임금. 요즘으로 하면 대통령, 통치자죠. 그래서 백성들은 임금을 잘 띄워서 임금이 편안하게 살게 임금 노릇 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하지만 백성들이 화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배를 뒤집어 버리기도 하는 거죠.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통치를 잘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석을 하고요. 다음은 교과서 23쪽에 있는 사자성어 또는 오자성어 4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있는 성어는 등고잡이입니다. 등고잡이. 오를 등 높을 고, 뭐뭐로 붙어자 낮을 비. 그렇습니다. 이 자자가 흔히 스스로자라고 많이 쓰이죠. 자기 자신 할 때. 근데 여기서는 조금 다르게 쓰였습니다. 영어의 from처럼 뭐뭐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해석하면 오를 등이라고 그랬죠. 높은 곳을 오르려면 낮은 곳으로부터 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속담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런 말이 있죠. 마음만 서두르고 빨리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저 높은 산을 오르려고 해도 낮은 곳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 겁니다. 높은 곳에 오르려면 낮은 곳으로부터 한다. 등고잡이. 두 번째 성어 군맹무상이라. 물이 군, 맹인 맹. 어루만질부, 코끼리 상. 그래서 이 맹자는 눈멀 맹자인데요. 눈멀 맹. 그래서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을 맹인이라고 하죠. 맹인. 그죠? 맹인. 그래서 무리군 눈멀 맹, 맹인 맹 하면 맹인들이 이런 뜻입니다. 여러 무리니까, 눈먼 사람들의 무리니까 여러 맹인들이 코끼리를 어루만진다. 코끼리를 어루만지듯 한다. 이거예요. 코끼리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동물이 아니었죠. 장님들이 모여 사는 곳에 어느 날 코끼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신기한 동물이라 그래서 장님들이 다 모여서 코끼리를 감상을 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더듬더듬 가서 어떤 사람은 겨우 발만 만져봤습니다. 발만. 와, 발이 엄청 크죠? 코끼리라는 동물의 발을 만져보고, 어떤 사람은 가서 또 코만 만져봤겠죠. 앞으로 간 사람은. 어떤 사람은 저 뒤로 가서 코끼리의 꼬리만 만져봤겠죠. 그리고는 집에 와서 각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코끼리라는 건 말이야, 우리 집의 기둥처럼 어마어마하게 튼튼한 쫙 기둥같이 생겼더라. 어떤 사람은
뒤로 가서 꼬리만 만져본 사람은 코끼리는 소 꼬리와 비슷하게 생겼어. 근데 어떤 사람은 코만 만져본 사람은 코끼리라는 동물은 기다란 어떤 막대기처럼 생겼어 라고 말할 거라는 거죠.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일부분만 가지고 대상을 논할 때 장님 코끼리 만지듯 이라는 말을 하죠. 그 말이 이렇게 성어로 변한 겁니다. 장님들이 코끼리를 어루만지듯 한다, 이런 말이죠. 군맹무상. 세 번째, 적반하장이라.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많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이죠. 너 적반하장이야. 근데 정확한 한자 뜻은 뭘까요? 도적적, 도리어 반, 멜하, 몽둥이 장입니다. 해석을 하면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맨다, 이런 뜻이죠. 도둑놈이 도리어 몽둥이를 메고 도둑 잡으러 가자. 자기가 도둑인데 사실은 어떤 놈이 그랬어? 캥기는 사람이 오히려 더 설치고 막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죠. 방귀 낀 놈이 성낸다,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그런다 이겁니다. 잘못한 사람이 더 화를 낸다 할 때 적반하장이다 라고 합니다. 다음 마지막 성어는, 이건 고사성어인데요, 5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사자성어라고 하지 않죠. 그죠? 고사성어인데, 가옥할가, 정사정, 정사 정치입니다. 정치. 사나울맹, 어조사어, 범호, 호랑이 호자. 이거 지난 시간에 이 글자가 영어의 전치사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글자. 그래서 해석을 하면 가혹할가 정사정, 가혹한 정치가, 사나울맹, 어조사어, 범호, 호랑이보다도 사납다, 이런 겁니다.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도 사납다. 이거는 공자와 얽힌 고사성어인데요, 공자가 어느 마을을 지나고 있는데 어떤 안악이 아주 슬프게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는지 물어봤더니 저희 시아버지가 여기서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고 얼마 뒤에 저희 남편도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 있는 저희 아들마저 호랑이에게 물려 죽고 말아서 슬퍼서 그럽니다 라고 그 안악이 슬피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그러면 호랑이 피해가 이렇게 많은 이 마을을 왜 떠나지 않는 것이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안악이 대답을 합니다. 그래도 이 마을에는 가혹한 정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을 듣고 공자가 무릎을 치면서 탄식을 하고 제자들을 돌아보면서 말을 하는 거죠. 제자들아, 명심하거라. 가혹한 정치가 호랑이보다도 더 무섭구나. 얼마나 가혹한 정치들이 무서우면 사람들이 이 호랑이 있는 곳으로 피해서 떠나지 않고 있겠느냐. 가혹한 정치라는 것은 예전에 그런 정치들이 많았죠.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걷어서 사람들이 살 수 없게 만들고 굶어 죽게 하고 그런 정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한문 2번째 시간 여기까지 수업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